뺑아! 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시대가 발전하며 세계인들의 평균 수명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식습관, 생활환경 개선 등 다양한 요인이 숨어있지만 의학기술과 함께 많은 이들의 생명을 구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데 공헌한 의약품의 발달을 빼놓을 수 없죠. 의약품 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임상실험 아닐까 싶은데요. 환자들이 약품을 복용하고 뜻하지 않은 부작용 위험에 놓이지 않도록 제약회사라면 이 임상실험에 만전을 기하기 마련인데 때로는 그 부작용이 너무 훌륭해서 전혀 다른 목적의 약품으로 개발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랭킹스쿨에서는 부작용이 너무 뛰어나 만들어진 약 탑4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위, 심혈관 치료제, 아스피린. 지끈지끈 두통, 기분 나쁜 생리통 등 일상 중 흔하게 경험하는 통증에는 병원 치료를 받기보다 서랍 속 상비약을 꺼내 복용하는 분들이 많죠. 진통, 소염 효과를 비롯 열을 내려주는 해열제의 역할도 지닌 아스피린이 대표적입니다. 진통제를 지칭할 때 아스피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을 만큼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한 아스피린, 근래에 들어서는 심혈관 질환 치료제로도 쓰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난 1998년 소염 진통 효과 외에도 혈소판 기능을 억제하는 아스피린을 복용하면 뇌졸중뿐만 아니라 심근경색 등 여러 심뇌혈관 질환을 급격히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조명된 바 있는데요. 이어 2009년에는 미국 질병예방특별위원회에서 아스피린의 심혈관 질환 1차 예방 효과를 공식적으로 인정, 심혈관 질환 예방 차원에서 아스피린을 사용하도록 권고하며 더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50에서 59세 심혈관 질환 고위험군 환자에게서 아스피린 복용을 통한 심혈관 질환 재발 방지 효과가 입증됐다고 하는데요. 이에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10%를 초과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저용량 아스피린 치료를 실시하는 사례도 많지만 저용량 아스피린 요법이 확실히 도움되는 것으로 밝혀진 대상은 과거 심근경색 병력이 있거나 관상동맥 스텐트 시술 등을 받은 중증도가 높은 환자들입니다. 병력이 없음에도 향후 발생할지 모를 심뇌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는 효과가 전혀 없을 뿐더러 위장관 등의 출혈 위험을 증가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 섣부른 복용은 금물입니다. 3위, 프로작, 비만 치료제. 1988년 미국 일라이릴리 제약회사에서 출시한 우울증 치료제 프로작. 먹기만 하면 기분 나쁜 우울감이 씻은 듯이 사라져 복용자들 사이에서는 해피드러그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던 프로작은 첫 선을 보인 이래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처방받은 환자 수 5,400만 명 이상을 기록하며 여전히 우울증 치료제의 대명사로 불리고 있는데요. 그러나 기분 조절에 관여하는 신경 전달 물질 세로토닌의 양을 균형 있게 조절하여 항우울 효과를 가져다주는 프로작이 본래 비만 치료제로 개발되었다는 사실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프로작에 쓰인 물질은 원래 비만 억제제 개발을 위해 연구해오던 성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상실험 대상자도 비만한 환자들을 중심으로 선별했는데 이 과정에서 우연히 비만으로 우울증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에게 물질을 투여했다. 비만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우울증이 사라진 이례적인 결과가 도출돼 항우울제로 출시된 것이죠. 물론 신경 전달 물질 조절에 효과가 있는 만큼 스트레스로 인해 식욕이 마구 치솟는 이른바 신경성 식욕 과항진증을 완화하는 효과를 볼 수 있어 일부 비만 클리닉에서는 프로작을 비만 치료제로 처방해주는 경우도 많다고 하네요. 특히나 우울증이 폭식으로 이어져 체중이 증가해 우울증과 비만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는 환자라면 프로작 복용으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하니 고려해볼 만하겠죠. 하지만 프로작이 비만 치료 전용 약품이 아닌 만큼 우울증 치료 목적과 관계없이 오직 비만 치료, 식욕 억제만을 위해 남용하는 건 위험합니다. 2위, 프로페시아, 프로스카, 전립선 비대증. 탈모로 고민했거나 현재 고민 중인 남성분들이라면 한국 MSD에서 개발한 프로페시아라는 남성 탈모 치료제에 대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특히 프로페시아를 복용한 한국인 98%에서 탈모 진행이 억제된 실험 결과가 주목받으며 경구용 탈모 치료제 부동의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는데 사실 프로페시아의 원래 용도는 탈모와 전혀 관계없는 전립선 비대증 치료를 위한 약이었다고 합니다. 프로페시아의 전신은 전립선에 영향을 미치는 남성 호르몬 성분을 억제하는 치료제 프로스카로 두 제품 모두 피나스테리드라는 동일한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가 어떻게 탈모 치료제로 탈바꿈된 걸까요? 그 계기는 어쩌다 우연히 관찰한 한 환자의 부작용 증상에 있습니다. 프로스카를 복용한 한 전립선 비대증 환자에게 머리숱이 많아지는 부작용 아닌 부작용이 관찰됐고 이를 심상치 않게 여긴 MSD 관계자들이 발모 촉진 효과가 있음을 증명, 탈모인들의 열혈한 반응을 자아낸 프로페시아를 내놓게 된 것이죠. 프로페시아와 프로스카의 차이점은 용량에 있습니다.
있습니다. 프로페시아는 일정에 피나스테리드 성분이 1mg 들어있지만 프로스카는 5mg이나 포함되어 있다는데요. 더욱이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는 보험 적용이 되는 반면 탈모 치료제는 적용 대상이 아닌 터라 일부 탈모 환자들 사이에서는 약값 부담을 덜기 위해 프로스카를 구입해 5등분해 먹는 쪼개 먹기가 성행한다고 합니다. 단 프로스카를 탈모 치료 목적으로 복용할 경우 피나스테리드 초과 복용으로 발기부전이나 성욕감퇴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하세요. 1위. 비아그라. 혈관약. 여러 대중매체에서 고개 숙인 남자들을 위한 약으로 언급되며 발기보전 치료제의 대명사로 불리는 비아그라. 당초 비아그라는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에서 혈액과 산소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 발생하는 협심증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한 혈관 확장제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임상실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혈관 확장 효과가 시원치 않아 제품 개발을 철수하고 거의 사장될 뻔한 위기에 놓였었다는데요. 그렇게 약을 회수하려던 찰나 갑자기 회사 측 으로 전혀 예상치 못한 부작용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약을 처방받은 남성 환자들을 중심으로 음경이 발기된다는 다소 민망한 후기들이었죠. 비아그라 계통의 약물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물질을 분해하는 효소작용을 억제한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혈관 확장이 과하게 일어나게 되고 하필이면 생식기로 향하는 혈관을 확장하는 효과를 불러오면서 남성 성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는 효과가 얻어걸린 셈이죠. 그렇게 혈관 확장제에서 발기부전 치료제로 노선을 급변경한 화이자 제약. 1996년 특허를 취득해 전세계 판매에 돌입, 지난 20년간 연간 평균 18억 달러, 우리 돈 약 2조 1천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네요. 한편 지난 2016년 청와대에서 대량 구매에 논란이 되면서 널리 알려졌듯 비아그라는 혈관을 확장하는 성분이 몸속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도와줘 높은 지역에 올랐을 때 발생하는 고산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옛 속담에 소 뒷걸음치다 쥐잡는다 라는 말이 있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로 뜻밖의 행운을 얻게 된 상황을 묘사할 때 쓰이는 말인데 오늘 살펴본 4가지 약 모두 다른 필요에 의해 개발되었지만 상용화하는 과정에서 뜻밖의 효과가 발견됐고 덕분에 효과적인 신약을 탄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이 속담을 연상케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제약회사가 이렇게 얻어 걸리는 행운을 누려 전 세계 환자들에게 이로움을 선사할지 기대되네요.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